친구들과 식사 자리를 마치고 계산할 시간이 되면 괜히 눈치 보셨던 적 있으시죠? 분위기는 내내 화기애애했습니다. 웃고 떠들고 이야기꽃이 피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막상 계산대로 향하려는 순간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뒷짐을 지고 또 누군가는 핸드폰을 보며 자리를 피합니다. 혹은 화장실로 슬쩍 사라지기도 하죠. 처음엔 오늘은 내가 낼게 하며 기꺼이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했고요. 하지만 몇 번이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또 내가 내지? 혹시 저 사람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싸늘해지고 관계의 온도가 살짝 내려갑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됨은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 하물며 재물을 쓰는 일에서야 오죽하겠는가. 밥 한 끼는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의 마음 씀씀이와 인생관을 가장 솔직하게 비추는 거울입니다. 인생 이막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친구와의 한 끼 식사, 가족과의 저녁 약속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순간에 반복되는 불균형과 무심함이 쌓이면 관계는 서서히 금이 갑니다. 오늘 우리는 밥값이라는 아주 사소해 보이는 문제 속에 숨겨진 사람의 본성과 관계의 본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정약용 선생이 남긴 지혜를 빌려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건강하게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이제 그 소중한 것을 누구와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답을 찾아가겠습니다. 돈은 단순히 지갑 속 종이나 숫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흘린 땀과 쌓아온 시간을 잘게 잘라 맞바꾼 결과물이죠. 그래서 밥값을 내는 태도는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연금 생활을 하는 김만득 어르신은 소득이 많지 않아도 친구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종종 먼저 계산합니다. 이 나이에 함께 밥 먹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데 라는 마음이 담겨 있죠. 반면 박영춘 어르신은 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언제나 남이 지갑을 열기를 기다립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재물을 쓰는 데는 도리가 있으니 그것이 곧 그 사람됨을 드러낸다. 밥 한 끼는 작은 듯 보이지만 그 속엔 마음의 크기와 관계를 대하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시간과 돈은 한층 더 귀해집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쓰느냐가 앞으로 남은 관계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겉으론 누군가의 호의를 빌린 것 같아도 결국 더 큰 대가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한때 늘 밥을 얻어먹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친한 사이인데 뭐 어때? 라며 늘 웃어넘겼지만 정작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호의는 쌓이면 신뢰가 되고 남용하면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이익을 탐하다 큰 것을 잃는다. 밥 한 끼 값을 아껴 얻은 기쁨은 잠깐이지만 잃어버린 관계와 존중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특히 신뢰라는 밑거름 위에 자라납니다. 공짜의 달콤함보다 서로 나누는 기쁨이 훨씬 더 큰 자산이 됩니다. 관계는 저울과 같습니다. 한쪽으로만 기울면 결국 무너집니다. 밥을 얻어먹는 일이 잦아도 괜찮을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진다면 이미 균형이 깨진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베풀면 남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 작은 밥 한 끼라도 내가 먼저 내는 순간 그 행동은 상대 마음속에 신뢰와 온기로 쌓입니다. 반대로 늘 받기만 하면 관계의 저울은 한쪽으로 기울어 결국 끊어집니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우정과 인연은 정확한 계산보다 주고받음의 마음이 만드는 법입니다. 2번 받았다면 한 번은 내가 먼저 내는 그 단순한 규칙이 오래가는 관계의 비밀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식사 자리에 앉자마자 당연히 내가 계산할 거라 믿습니다. 심지어 메뉴를 고를 때도 가격은 전혀 신경 쓰지 않죠. 처음엔 나이도 많고 형편도 되니까 하며 넘어갑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면 그 마음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보답하라. 받기만 하고 돌려주지 않는 관계는 결국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럴 땐 미리 웃으며 원칙을 세워두세요. 오늘은 내가 살게, 다음엔 내 차례야. 짧고 가벼운 한마디가 당연함을 권리로 여기는 마음을 살짝 흔들어 놓습니다. 그 작은 균형이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또 어떤 이는 같이 밥을 먹었는데 딱 자기 먹은 것만 계산합니다. 심지어 100원 차이도 아까워하며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 하죠.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작은 이익에 집착하면 큰 의리를 잃는다. 밥값 몇천 원 아끼려다 오랜 신뢰와 정을 잃는 셈입니다. 이런 태도는 관계의 폭을 점점 좁히고 주변 사람 마음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처음엔 이해하려 해도 계속 반복된다면 당신의 시간과 마음을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도 지혜입니다. 당신의 마음과 시간은 진정한 마음을 나눌 사람을 위해 남겨두어야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식사 자리에서 계산을 마치면 뒤늦게 어머, 벌써 계산했어? 내가 하려 했는데 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미안해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지갑을 여는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이 아니라 행위가 그 사람을 말한다 하셨죠. 진심은 의도보다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다음 자리에서는 계산 기회를 먼저 넘겨보세요. 그 순간의 선택이 그 사람의 마음을 보여줄 것입니다. 계속 말뿐이라면 그 관계의 무게를 다시 가늠해 볼 때입니다. 진정한 인연은 행동으로 증명됩니다. 또 다른 부류는 나 돈 없는 거 알잖아? 라는 말을 습관처럼 꺼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활을 보면 여행을 다니고 비싼 물건을 사고 자신을 위한 소비에는 아낌이 없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군자는 의로움을 따르고 소인은 눈앞의 이익만 좇는다 라고 하셨습니다. 모임에서만 인색한 태도는 상대의 배려를 이용하는 행동일 뿐입니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어도 반복된다면 차분하게 제안해 보세요. 우리도 다음 모임부터는 그날 나온 밥값을 그냥 다 같이 나눠서 내면 어떨까? 매번 누가 내야 하나 눈치 보이기도 하고 또 자꾸 반복되면 괜히 마음의 부담으로 남잖아. 이렇게 미리 말해두는 한마디가 때론 침묵보다 훨씬 더 관계를 편안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밥값을 둘러싼 이야기는 단순히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순간은 상대의 마음가짐과 관계를 바라보는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죠. 정약용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사귀는 데는 경계가 있고 재물을 쓰는 데는 도리가 있다. 관계는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주는 것도 받는 것도 편안해야 오래갑니다. 만약 누군가가 반복해서 당신의 배려만 받으려 한다면 그 관계 속 주고받음의 균형이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럴 땐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마음속 선을 그어보세요. 주고받음의 균형이 깨진 인연을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호의가 너무 오래 계속되면 그 고마움조차 어느새 당연함으로 바뀌게 됩니다. 주는 사람은 말없이 참지만 말없는 마음일수록 더 쉽게 다칩니다. 관계는 서로를 풍요롭게 하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누가 얼마나 줬는지를 따지는 사이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살피며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관계에 시간을 쓸 것인가를 스스로 선택하세요. 품격 있는 관계는 언제나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주는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야말로 인생의 후반기를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진짜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응원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더 밝고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